칼 융에 따르면 자기 파괴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그림자적 측면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르는 생각과 욕망의 총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자기 파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자기 파괴의 근원, 잠재의식과 그림자. 칼 융이 심리학에 도입한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자기 파괴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압되고 배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성격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는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자와 의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 파괴가 시작됩니다. 개인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림자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죄책감, 무가치함 또는 부족함과 같은 감정과 얽혀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억압된 욕망, 두려움, 질투 또는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표면화됩니다. 예를 들어 기회를 피하거나 성공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물러서는 등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잠재의식 속에 품고 있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악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잠재력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자신 내면의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억압되면 자기 파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비난, 시기 또는 적대감의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부 세계에 끊임없이 그것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와의 의식적인 만남은 자기 인식과 영적 통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 안의 어둠을 외부에서 찾고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는 개인을 자신과 싸우는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스스로의 내면적 적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파괴는 단순한 심리적 약점이 아니라 깊고 무의식적인 갈등의 표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에 진정으로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식적 자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개인은 내면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며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그림자에 맞서기, 용감한 첫걸음. 칼 융기 그림자에 맞서라는 권고는 심리적 자각뿐 아니라 심오한 도덕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내면의 어둠에 맞서기로 결심할 때 억압해온 욕망뿐 아니라 무시해온 책임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겪는 갈등의 근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는 개인의 내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불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도록 강요받습니다. 선하고 사랑스럽고 도덕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투, 분노, 오만함, 연약함과 같이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측면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또한 내면의 심판관과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깊은 실망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게 할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림자와의 건강한 관계는 개인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사회가 강요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항상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면의 이기심이나 수동적인 분노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바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융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내면의 혼돈이 궁극적으로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이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은 외부의 승인이나 지지로 자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은 일시적인 고립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융의 분석 수행에서 자주 접하는 이 단계에서 개인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파편화된 자아를 인식하고 그 자아를 이해함으로써 온전함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그림자에 내재된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에너지를 알아차림으로써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는 어둠일 뿐만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자신의 자아, 즉 통합된 자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수동적인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면의 혁명입니다. 이 단계는 개인이 자기 파괴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맺은 관계가 더욱 개방적이고 정직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확장됩니다. 이러한 대면은 사람 내면의 파괴적인 경향을 변화시키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진정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융의 심리학적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단계를 밟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갈등하는 사람은 삶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 콤플렉스와 반복 패턴. 칼 융기 심리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 중 하나는 콤플렉스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콤플렉스는 개인의 무의식 속에 축적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생각들의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덩어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콤플렉스는 개인의 영적 구조에서 일종의 자율성을 획득하여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생각, 행동, 심지어 삶의 결정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관계에 빠지고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비슷한 실망을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무의식에 뿌리 박힌 콤플렉스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순환에 휘말리게 되는데 콤플렉스는 정신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가 인지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삶의 시나리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융은 콤플렉스가 심리적인 매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내적 힘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콤플렉스와 자기 파괴의 관계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종종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무가치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재능 있고 똑똑하더라도 성공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위축되거나 그 과정을 방해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런 자격이 없다라는 강한 내면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내적 패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도 형성됩니다. 가족 사회적 역할, 그리고 초기 조건화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은 콤플렉스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러한 패턴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맹목성에도 있습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정신적 자석으로 봅니다. 무의식 속에 품고 있는 콤플렉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삶은 그 콤플렉스를 끊임없이 촉발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개인의 영적 발전을 가로막는 함정처럼 작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접근법은 콤플렉스를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 치유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을 외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수동적인 관찰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용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정신 분석뿐만 아니라 꿈, 예술적 표현, 그리고 상징 작업을 통해 콤플렉스의 언어와 접촉해야 합니다. 콤플렉스는 사고의 차원뿐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는 무의식에 해결되지 않은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러한 상징의 해소는 개인이 내면의 매듭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윤근 치료 과정을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내용 사이의 일종의 대화로 정의합니다. 콤플렉스가 해소되면 개인은 반복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행동적 명료성뿐만 아니라 실존적 명료성, 즉 삶과의 더욱 전체론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온전함은 이러한 내적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자기 파괴의 근간이 되는 콤플렉스를 인식하지 못하면 개인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각 콤플렉스는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 사이에 분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열이 깊을수록 내적 갈등은 더욱 파괴적이 됩니다. 융의 심리학적 모델은 자기 파괴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의 자각뿐만 아니라 내적 온전함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콤플렉스의 그림자를 통과합니다. 사이드 페르소나, 거짓 자아에서 진짜 자아로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피상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페르소나는 사실상 가면과 같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고 인정받기 위해 쓰는 허구적인 자아입니다. 사회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개인은 특정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고 배제되지 않기 위해 내면의 자아를 숨김으로써 외부 세계에 적합한 인격 쇼케이스를 만듭니다. 이 쇼케이스는 처음에는 적응의 수단일 뿐 완전히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기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은 개인이 이 가면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게 되면 페르소나의 그늘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은밀한 형태의 자기 파괴를 초래합니다. 개인은 거짓 자아의 경계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 욕망, 두려움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압 상태는 장기적으로 영적 갈등, 방향 감각 상실, 만성적인 불만족, 그리고 의미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는 사람은 종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 잘못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자아는 매우 받아들일 만한 책임감 있고 성공적이며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수용은 내면 세계의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그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느끼지만 그 목소리의 근원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융의 가르침이 작용합니다. 페르소나는 영적 발전의 첫 단계이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진정한 자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가면의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역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하는지, 어떤 역할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에 도달하는 것은 가짜를 인식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 아래에 숨겨진 정체성의 연약하고 날 것 그대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개인은 이러한 면모들을 직시하지 않고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자기 파괴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쌓아 올린 정체성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게 따르면 자신을 고치는 대신 자신을 해체하는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체는 처음에 개인에게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영적 성장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적인 구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거짓 자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선 개인은 이제 외적인 승인보다는 내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파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무력화합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로 축소되거나 숨기거나 변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때 더 이상 방어 기제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주된 임무는 사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면 진정성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의미의 문이 열립니다. 페르소나는 한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영적 발전을 위해 영원히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연약해 보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윤기 자기 셀프라고 부르는 것, 즉 통합된 자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은 자기 파괴의 해체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거짓된 자아가 해체될 때 자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5. 개별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 칼 융의 심리학적 사고의 핵심인 개별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온전함에 도달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며 내면의 모순을 극복하는 여정입니다. 이 개념은 개인적 발전에만 국한된 진화가 아닙니다. 윤게 따르면 개별화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모두 통합하여 자기 셀프라고 부르는 중심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내면의 분열이 이 과정의 주요 원인입니다. 삶의 특정 단계에서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 왜 내 안에 저항이 있는가? 왜 행복해야 할 때 스스로를 억제하는가? 와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면 실제로 무의식과 의식적 자아 사이의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화는 양측의 존재권을 인정하고 화해시킴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맹목적인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개인화 과정은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기대에 맞춰 형성된 페르소나 뒤에 숨어 사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윤게 따르면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가면을 하나하나 벗고 그 아래에 숨겨진 원초적인 본성, 모순적인 측면, 심지어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개인이 이러한 내면의 정직함을 통해서만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신에게서 소외됨에 따라 영적인 균형을 잃고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적 문제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화는 단순히 내향적인 분석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맺어진 관계의 질 또한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자에 접근하는 개인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이나 안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생활 방식을 개발합니다. 이는 자기 파괴의 기반이 되는 불안, 죄책감, 무가치함, 부족함의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개인은 이제 자신의 중심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언어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을 통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운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에 반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성공적이고 사랑받고 조화롭다 하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함은 자기 파괴가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개인은 내면의 온전함을 확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있는 내부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오래전부터 아군이 되었습니다. 꿈, 상징, 원형,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수단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근 개인화,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의식의 상징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꿈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과 같은 창의적인 수단을 통해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이 에너지는 더 이상 자기 파괴가 아닌 창조, 구축, 그리고 변형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화는 자기 인식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개인의 가장 깊은 목적은 절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조화시키고 과거와 화해하며 미래를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나타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화는 자기 파괴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자기 파괴는 사람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화는 이러한 소외를 종식시키는 변형입니다. 이 길은 어렵고 용기가 필요하며 직면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과 자신과 더 깊고 현실적이며 회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잠재력은 거짓된 정체성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히우로슨 꿈의 인도, 잠재의식의 언어. 칼 융에 따르면 꿈은 영혼이 의식과는 별개로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현대 심리학과는 달리 그는 꿈을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개인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일종의 대화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파괴와 같은 깊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은 개인의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으로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은유, 상징, 원형, 감정을 통해 무의식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독특한 꿈 분석 접근법은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억압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꿈은 자기 파괴의 근원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 독특한 지침이 됩니다. 꿈에서 자주 마주치는 반복적인 이미지, 불안한 상황 또는 상징적 사건은 억압된 콤플렉스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전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끊임없이 같은 장소로 돌아가거나 같은 사람에게서 도망치거나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주제는 야간 수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자기 파괴의 악순환을 상징합니다. 윤근 이러한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상징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무너지는 집은 물리적 구조의 붕괴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구축해온 심리적 구조가 흔들리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메시지는 개인이 왜 자신을 억제하는지, 어떤 두려움과 무의식적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꿈의 언어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직관적 이해를 발달시킨 사람에게는 분명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윤게 따르면 꿈에 담긴 원형적 이미지, 영웅, 그림자, 현자, 어머니, 아이 등은 개인의 영적 발달 단계와 잠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종종 개인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삶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난다면 이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의식이 자신의 버려진 내면의 아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대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인해 자기 파괴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꿈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변화의 문은 꿈에서 종종 열립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꿈은 우리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미지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해석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서 각 꿈은 그 사람에게 고유합니다. 따라서 꿈, 속 상징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개인의 삶에서 그 상징과 대응하는 것들은 독특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찬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꿈 작업은 기계적인 해석보다는 직관적인 내면의 발견을 요구합니다. 윤근 내담자들에게 꿈 일기를 쓰고 상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꿈과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과정 덕분에 개인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기 파괴적인 자동적인 패턴을 깨닫고 내면 세계와 더욱 조화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꿈은 또한 개인이 미래에 겪게 될 심리적 단계를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기 전망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측면은 꿈이 과거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발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꿈은 해결책을 찾는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파괴의 가장 은밀한 형태인 자기 파괴는 대개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개인의 진정한 여정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영적인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장애물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통해 개인은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림자와 화해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잠재의식의 언어는 침묵하지만 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내면의 변화를 향한 가장 진실되고 단순한 지침입니다. 7. 내면의 조화, 자기 파괴 대신 창조적인 힘.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인간 본성은 갈등과 억압뿐 아니라 변화의 잠재력으로도 정의됩니다. 윤게 따르면 모든 개인은 창의성의 원천, 즉 질서를 확립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내면의 조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조화는 개인의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자기 파괴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파괴는 종종 억압된 욕망, 마주하지 못한 두려움,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의 측면들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융의 해결책은 억압하거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경청하고 내면의 부분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면의 균형이 확립되면 개인은 더 이상 자신에 반대되는 것과 싸울 수 없게 되고 그것과 함께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상태는 자기 파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즉 의식적이고 독창적이며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조화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정신적 측면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융기 자기라고 부르는 정신적 온전함은 이러한 측면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작용하는 존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선하고 덕이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거나 원치 않는 측면도 포함됩니다. 자기 파괴는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선택하는 파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조화는 이러한 부분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그것들을 이해하고 체계에 통합하는 데 기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은 심리적으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심오한 자기 경험에 도달합니다. 융은 이 상태를 성격의 개별화와 그 내면의 중심에 안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내면의 부분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아닐 때 개인은 더 이상 내적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를 창조적인 표현으로 변형하고 이끌고 전달합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창조적 힘은 단순한 예술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독창적이고 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기 파괴는 개인이 자신의 진실이 아닌 두려움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내면의 조화는 이 억눌렸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 욕망, 경계, 꿈을 명확히 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자기 파괴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기 파괴는 개인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번성하기 때문에 창조적 힘은 이러한 믿음을 재건할 때 탄생합니다. 윤근 이러한 변화가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은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통해 통합됩니다. 내면의 조화의 또 다른 결과는 개인과 삶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실패나 어려움은 더 이상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윤계에 따르면 사람이 내면적으로 통합되면 삶이 주는 어려움과 갈등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는 이러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개인은 끊임없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조화가 발달하면 개인은 더 이상 그러한 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체계가 자기 자신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단호하며 창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세는 개인이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자유로워지도록 해줍니다. 자기 파괴에 맞서기 위한 칼 융의 궁극적인 제안은 내면의 조화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억압이 아닌 이해를 통해, 무시가 아닌 포용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직면하고 창조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방출되는 정신에너지는 더 이상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힘이 됩니다. 이 힘은 개인이 더욱 의미 있고 독창적이며 더욱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영혼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실함은 자기 파괴로부터 해방되는 기반이 됩니다. 내면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성취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자기 파괴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